65, 그녀가 선택한 위험한 사랑. 내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65 최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그녀의 딸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고작 38, 서울 목동의 중형 아파트 15층. 최명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큰딸 수진이는 매번 그렇게 말했지만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살 딸에게도 딸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 부장이고 두 손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 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추억도 있고. 하지만 사실 명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결혼 40년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로맨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고 정년퇴직 후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이 떠난 후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앉아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아직 65인데 이렇게 늙어만 가야 하나?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명자 씨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걸었고 요가 수업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녀의 몸은 65이었지만 마음은 아직 젊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그날도 명자 씨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큰 박스를 든 남자가 헐떡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명자 씨는 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큰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그는 명자 씨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층이세요? 15층이요. 아, 저도 15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명자 씨는 남자를 살펴봤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운동을 꾸준히 한 듯한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박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자 씨 집 바로 옆집 비어있던 1503호 앞에 섰습니다. 설마 옆집에 이사 오시는 건가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 네. 오늘부터 여기 살게 됐어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로 중년 이상의 부부나 가족이 사는 곳이었는데 젊은 독신 남자가 이사 온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아, 네. 저는 최명자예요. 반갑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힘쓰는 일은 자신 있거든요. 강민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제가 반찬 좀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 먹어. 근데 오늘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있더라. 어머, 누구요? 젊은 남자더라. 30 후반쯤 되어 보이던데. 젊은 남자가요? 혼자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짐도 혼자 나르던데.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명자 씨는 딸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자 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짐 정리 소리, 가끔 들리는 남자의 발소리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리.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평소처럼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강민호가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 씨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아침부터 운동하시네요. 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해요. 어머님도 산책 자주 하세요? 응, 매일 나와. 그럼 내일부터 같이 운동하실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강민호의 제안에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그날부터 명자 씨와 강민호는 매일 아침 함께 운동했습니다. 명자 씨가 빠른 걸음으로 걷는 동안 강민호는 천천히 옆에서 조깅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아드님이나 따님 계세요? 딸 하나 있어. 결혼해서 강남에 살아. 아, 그러시구나. 저는 형제가 없어요. 외동이라. 부모님은?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제주도에 사세요. 강민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완전히 혼자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새로 시작하려고 이사 왔어요. 전에는 강북에 살았는데 환경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주로 집에서 일하고요. 명자 씨는 강민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었고 5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재혼했고 강민호는 그 일로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어머니 병수 바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2년 동안 매일 병원 다녔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명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강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는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니 생각이 나요. 강민호의 말에 명자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명자 씨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간장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리하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나가기가 좀... 아, 그래요. 잠깐만요. 명자 씨는 주방에서 간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만들어요? 김치찌개요. 그런데 자꾸 실패해서 강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와 봐요. 제가 좀 봐줄게요. 명자 씨는 자연스럽게 강민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는데 간이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물이 너무 많아. 김치도 좀 더 넣어야겠네. 명자 씨는 자연스럽게 주방을 정리하고 찌개를 손봤습니다. 강민호는 옆에서 그런 명자 씨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 맛 좀 봐요. 명자 씨가 국물을 떠서 강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강민호가 국물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완전 달라요. 이게 진짜 김치찌개 맛이네요. 그럼 어머님도 같이 드시죠.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잖아요. 강민호의 제안에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조금만 먹을게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밥과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명자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 먹는 밥은 항상 허전했는데, 나도 그래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안 나더라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일 이야기를, 명자 씨는 딸과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봐야겠다. 명자 씨가 일어서자 강민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 배워서 어머님 대접할게요. 그래요. 그럼 내가 요리 가르쳐 줄게. 위험한 감정에 싹. 그날 이후 명자 씨와 강민호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갔고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명자 씨는 강민호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고 강민호는 명자 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사진도 쉽게 편집할 수 있어요. 오, 신기하다. 민호 씨는 이런 것도 다 알고. 제 일이 디자인이잖아요. 어머님한테 포토샵 기초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사진 편집하시더라고요. 강민호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전등이 나가면 달려와서 갈아주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날라줬습니다. 명자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다 줬습니다. 민호 씨, 너무 고마워요. 내가 뭘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사는걸요. 하지만 명자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핑계를 만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자꾸만 그를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65이고 저 애는 38이야. 나는 미친 거야. 명자 씨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놀란 명자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강민호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명자 씨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집 수도관이 터졌어요. 물이 계속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명자 씨는 급히 강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방 싱크대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침착하게 수도 밸브를 잠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강민호는 젖은 수건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도 함께 도왔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강민호가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명자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을 여자로 좋아해요.
명자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 씨, 정신 차려요. 나는 65이에요. 당신 어머니 뻘이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어머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명자 씨는 급히 강민호의 집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명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음. 다음 날부터 명자 씨는 강민호를 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눈밑이 퀭했습니다. 6시면 민호 씨가 나올 시간이니까 5시 40분에 나가야겠어.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피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65이야. 이런 감정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가슴은 명자 씨의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조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명자 씨는 평소와 다른 코스로 걸었습니다. 강민호가 자주 다니던 길을 피해서. 그런데 20분쯤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자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강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것도 다른 길로. 그냥 코스를 바꿔보고 싶어서요. 명자 씨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명자 씨, 저 그날 밤 말씀드린 거 부담스러우셨나요? 강민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명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명자 씨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돼요? 누가 정한 거예요? 세상이 정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27이나 나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명자 씨가 좋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명자 씨도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해지세요. 설령 그렇다 해도 이건 안 돼요. 나는 당신 어머니 뻘이에요. 명자 씨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민호는 그런 명자 씨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리움.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명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민호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날부터 명자 씨는 더욱 철저하게 강민호를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는 항상 복도를 확인했고 산책 시간도 불규칙하게 바꿨습니다. 장을 볼 때도 강민호가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명자 씨의 문 앞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날, 명자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명자 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호. 둘째 날, 명자 씨가 보고 싶습니다. 명자 씨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민호. 셋째 날, 어머니를 잃고 5년 동안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명자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게 기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민호. 넷째 날, 오늘 명자 씨가 좋아하던 빵집에 갔어요. 호두파이 하나 샀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명자 씨와 함께 먹던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명자 씨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 다섯째 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명자 씨를 힘들게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거부하신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 여섯째 날,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명자 씨 얼굴만 떠올랐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민호. 일곱째 날, 명자 씨, 저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친구로라도 곁에 있게 해주세요. 연인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단지 명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걷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말아주세요. 민호. 명자 씨는 매일 아침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랍에 고이 넣어두고 밤마다 꺼내서 읽곤 했습니다. 민호 씨,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명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딸 수진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명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오자.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강민호의 집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 씨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자 씨, 저는 그냥. 명자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제발.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성은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요. 명자 씨는 강민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커피 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명자 씨 생각하느라. 강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명자 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강민호는 따뜻한 허브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부족한 건가요? 부족하다니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젊고 예쁜 여자, 당신과 잘 어울리는 명자 씨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민호가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민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명자 씨, 저는 젊은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이해하고 저를 받아주고 저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명자 씨예요. 하지만 나는 늙었어요.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고 그런 게 중요해요? 저는 명자 씨의 미소가 좋아요. 명자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아요. 명자 씨가 요리할 때 콧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요. 강민호의 고백에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응. 당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편지 읽으면서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이 알면. 명자 씨,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딸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자 씨 인생은 명자 씨 거예요. 강민호는 명자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저는 명자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명자 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명자 씨가 반겨줬으면 좋겠어요. 민호 씨, 명자 씨,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명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명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자 씨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명자 씨, 제가 지금 명자 씨한테 키스해도 될까요? 강민호의 속삭임에 명자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호 씨, 명자 씨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당신을 원해요. 그 순간 강민호는 명자 씨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명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20살 처음 키스하던 그때처럼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명자 씨의 허리를 감쌌고 명자 씨는 강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자 씨, 사랑해요. 강민호가 키스 사이사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민호 씨. 두 사람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민호는 명자 씨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명자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니죠? 강민호는 명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원해요. 명자 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명자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명자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눈, 이 코, 이 입술, 모든 게 완벽해요. 민호 씨, 나는 이미 늙었는데. 아니에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강민호는 명자 씨의 이마에, 뺨에, 목에 키스했습니다. 명자 씨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남편이 죽은 후로 3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명자 씨가 편한 만큼만. 강민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자 씨를 존중했습니다. 아니에요. 나 당신을 원해요. 진짜로. 명자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명자 씨. 강민호는 명자 씨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호 씨, 나를 안방으로 데려가 줄래요? 명자 씨의 말에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명자 씨를 안아 올렸습니다. 명자 씨는 강민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계속 키스했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명자 씨의 옷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불 끌까요? 아니, 불 켜놓고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명자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씨, 왜 울어요? 제가 아프게 한 건가요?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명자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강민호는 명자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더 깊이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콤한 새벽 5시쯤 명자 씨는 강민호의 품에 안겨서 깨어났습니다. 강민호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잘 주무셨어요? 응. 당신 품에서 자니까 너무 편안했어요. 명자 씨는 강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호 씨, 어젯밤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강민호는 명자 씨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나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천천히 말하면 돼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강민호는 명자 씨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명자 씨, 배고프시죠? 제가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나도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옷을 입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강민호는 계란을 꺼내고 명자 씨는 야채를 썰었습니다. 명자 씨, 저희 이제 매일 이렇게 아침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럼요. 제가 매일 아침 명자 씨 집에 가서 아니면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깜짝 놀라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응.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솔직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명자 씨. 강민호는 명자 씨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명자 씨, 정말 사랑해요. 제가 명자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도 사랑해, 민호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 딸분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게. 제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처음에는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당신을 소개할게. 알겠어요. 명자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강민호는 명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명자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명자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명자 씨는 휴대폰을 들고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뭔가 달라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엄마한테 중요한 일이야. 알겠어요. 엄마 오늘 저녁 6시에 엄마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명자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용기를 내자. 세상의 시선. 그날 저녁 6시 수진이 남편과 함께 명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는 거실 소파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명자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요? 누구세요? 경로당에서 만나신 분? 아니, 옆집에 사는 강민호라는 사람이야. 옆집에 그 젊은 남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나이가 몇인데요? 38. 38비요. 수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65이시잖아요. 27살 차이예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아, 진정하고 엄마 말 좀. 진정하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아빠가 남기신 보험금? 수진의 말에 명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위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이용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조심하셔야죠. 민호는 사기꾼 아니에요. 명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몇 달 알았다고? 나는 알아. 그 애는 진심이야. 나도 그 애를 사랑해. 엄마, 설마 정말로. 수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안 돼요. 수진아, 엄마, 우리 친척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아빠 친구분들은요? 다들 수군거릴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민호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 행복이요? 엄마, 지금 행복하신 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 사람도 젊은 여자 만나면 금방 엄마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엄마, 제발요. 정신 차리세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시면 저는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수진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수진 부부가 나간 후 명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명자 씨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딸분이 다녀가셨나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호는 명자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딸분을 만나서 설득할게요. 민호 씨, 이대로 계속 가면 내 딸을 잃을지도 몰라. 명자 씨, 딸분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명자 씨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가 새벽에 강민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부녀회장이 봤던 것입니다. 1502호 할머니가 옆집 젊은 남자랑 사귄대. 에이 설마 손주뻘 되는 애를 내가 직접 봤어. 새벽에 그 집에서 나오더라고. 명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나이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들뻘 되는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닌대. 명자 씨는 점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강민호는 명자 씨를 위로했지만 명자 씨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남자랑 헤어지셨는지만 알려주세요. 나 민호를 사랑해. 헤어질 수 없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아이들은요? 남편은요? 엄마가 이런 일로 소문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요? 수진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엄마,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도 나는 민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외로우신 거 알아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수진아, 이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야. 나는 진짜로 민호를 사랑해. 수지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정말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애들도 할머니 못 만나게 할 거고요. 수진아,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저와 손주들을 포기하실 거예요? 수진이 돌아간 후 명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과 손주들, 그리고 강민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명자 씨는 강민호에게 수진과의 대화를 말해줬습니다. 명자 씨, 제가 딸분을 만나볼게요. 제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민호 씨, 소용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꼭 설득할게요. 강민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대면. 강민호는 수진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강민호의 끈질긴 부탁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차갑고 경계하는 표정이었고 그녀의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강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혼자 지낸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명자 씨를 만나서 느낀 행복에 대해 저는 어머님을, 명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외로워서 아무나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는 65이에요. 당신은 38이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나이가 사랑의 기준인가요? 저는 명자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명자 씨도 그렇고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자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평생이요? 당신이 50이 됐을 때 우리 엄마는 77이에요. 그때도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강민호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명자 씨를 사랑하는 건
젊음 때문이 아니에요. 명자 씨의 따뜻함, 배려심, 성실함.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의지하게 되겠죠.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 시선은요? 우리 가족 체면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명자 씨의 행복보다요? 강민호의 반문에 사위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면서 사셨어요. 딸인 당신도 자주 못 찾아왔잖아요. 그건 저도 바빠서 저는 알아요.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명자 씨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남편 잃고 3년 동안 충분히 혼자 사셨어요.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게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 마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규칙이 없더라고요. 강민호는 수진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명자 씨를 불행하게 하면 그때 저를 쫓아내세요. 하지만 지금은 기회를 주세요. 명자 씨가 행복한지 지켜봐 주세요.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작은 희망. 그날 이후 수진은 더 이상 명자 씨에게 헤어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뜸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이 걱정됐지만 강민호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명자 씨, 시간이 지나면 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돼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자 씨는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강민호의 말에 명자 씨는 힘을 얻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명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명자 씨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은 없어요? 민호? 일하러 나갔어. 근데 너 민호 만나볼래? 저는 수진아,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 번만 제대로 만나봐.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는 미리 연락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강민호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강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손주들은 강민호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이건 아저씨가 만든 갈비찜이야. 맛있을 거야. 강민호는 아이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고 명자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명자 씨를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게 됐죠. 배려심도 깊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수지는 강민호가 명자 씨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오랜만에 생기 있는 표정을 보는 것 같아서. 수진아, 명자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이 관계가 불편해요. 하지만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켜볼게요. 대신 약속하세요. 엄마가 불행해지면 바로 말씀하시겠다고. 응, 약속할게. 그날 저녁 수진 가족이 돌아간 후 명자 씨는 강민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해준 덕분이에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잘하면 돼요. 예상치 못한 위기.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련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강민호는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아들 보러 오면 안 되나? 강민호의 아버지는 60 중반의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재혼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들었다. 내가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귄다면서? 누가 그 얘기를? 제주도에 사는 내 이모가 알려줬어.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다던데. 너 정신 나갔니? 아버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상관없어? 그 여자 몇 살인데? 65입니다. 강민호의 아버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그게 말이 되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돈이나 노리는 거 아니야? 아버지,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재혼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외롭다고, 혼자는 못 산다고. 그럼 저는요? 저도 외로웠어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아버지는 재혼할 자격이 있고 저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너는 아직 젊잖아. 너랑 맞는 나이의 여자를 만나야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명자 씨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화가 나서 돌아갔지만 협박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나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경고할 거다. 강민호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명자 씨를 만나면 상처를 줄 게 분명했습니다. 최후의 선택. 며칠 후 강민호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강민호가 일 때문에 외출한 사이 그의 아버지가 명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최명자 씨죠? 누구세요? 저는 강민호 아버지입니다. 명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강민호에게서 아버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명자 씨는 강민호의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명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관리 잘하셨나 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제 아들한테서 손 떼주세요. 명자 씨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민호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주머니는 65이고 제 아들은 38이에요. 27살 차이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건가요? 중요해요, 당연히. 아주머니가 70이 됐을 때 제 아들은 40이에요. 80이 됐을 때 50이고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명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주머니는 제 아들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젊음도 없고 제 아들이 아주머니를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민호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구분도 못하세요? 아주머니는 남편 잃고 외로워서 젊은 남자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어머니 잃고 외로워서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찾는 거고, 강민호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제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저는 민호를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떠나주세요. 그게 진짜 제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민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명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가 맞는 걸까? 내가 민호의 인생을 망치는 걸까? 명자 씨는 강민호를 생각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그가 자신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가족과 등지고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날 밤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호 씨, 앉아요. 명자 씨는 강민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갔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응, 우리 헤어지래요. 강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명자 씨한테 상처 주는 말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민호 씨, 나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 차이 진짜 너무 크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가기만 할 건데 당신은 아직 한창이고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강민호는 명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자 씨,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다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문제예요? 좋아요. 그럼 제가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50이 되고 명자 씨가 80이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명자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 씨, 명자 씨, 우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명자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면 더 욕을 먹을 텐데. 상관없어요. 저는 명자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당당하게. 강민호는 명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 저랑 결혼해 주실 거죠? 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행복이 교차했습니다. 나 같은 할머니랑 결혼하면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당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강민호는 명자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명자 씨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용기 있는 결정. 일주일 후 강민호와 명자 씨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축하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명자 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결혼했어. 전화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응. 구청에 혼인신고하고 왔어. 엄마, 진심이세요? 응, 엄마 진심이야. 민호와 함께 살기로 했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는 축하드릴게요.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 약속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시겠다고. 응, 약속할게. 전화를 끊은 후 명자 씨는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축하한대요.
정말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포옹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결혼 후 명자 씨와 강민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강민호는 작은 방을 작업실로 꾸몄고 집에서 일하면서 명자 씨를 돌봤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함께 산책하고 장을 보고 일상을 즐겼습니다. 명자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 제가 파스타 만들어 줄게요. 최근에 새로운 레시피 배웠거든요. 오, 기대되는데?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밤에는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려요. 수진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아, 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5 식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강민호를 민호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강민호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줬습니다. 민호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와, 대단한데? 너 진짜 잘한다. 명자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실감했습니다. 시련과 극복.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시련을 맞았습니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명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강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의사의 말에 강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명자 씨는 일주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강민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명자 씨를 돌봤습니다. 병원 식사가 맛없다고 하면 집에서 음식을 해와 먹였고 밤에는 병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이런 걸로 고생시켜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한 거죠. 하지만 나는 계속 늙어갈 텐데 병도 더 생길 거고. 그럼 제가 더 잘 돌봐드리면 되죠. 명자 씨,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한다고. 강민호는 명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명자 씨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사랑해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퇴원 후 강민호는 명자 씨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매일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갔습니다. 민호 씨, 당신 일은 괜찮아요? 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프리랜서라 시간 조절이 되니까. 그리고 명자 씨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주는 선물. 2년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67이 됐고 강민호는 40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 씨와 강민호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나같이 늙은 여자랑 결혼한 거. 강민호는 웃으며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질문해요? 그래도 가끔은 걱정돼요.
당신이 젊은 여자를 만났으면. 명자 씨, 제가 원한 건 젊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이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명자 씨예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명자 씨 만나서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수진이 깜짝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민호 씨, 제가 셋째를 가졌어요. 어머, 정말? 명자 씨는 기뻐하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강민호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랑 민호 씨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 들어서 임신하는 게 걱정됐는데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니까 저도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수진아, 엄마가 보여주신 용기가 저한테도 영향을 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명자 씨는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명자 씨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더 깊어지는 사랑.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70살이 됐고 강민호는 43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자 씨는 침대에서 깨어나 옆에 누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65의 외로운 할머니가 38배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명자 씨, 깨어 계셨어요? 응, 방금 깼어. 잘 주무셨어요? 당신 옆에서 자면 항상 편안해요. 강민호는 명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명자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꼭 5년 됐어요. 어머, 벌써? 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명자 씨를 만났죠. 큰 박스를 들고 있어서 명자 씨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러게요. 그때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는 운명이었다고 믿어요. 그 아파트, 그 시간, 그 엘리베이터, 모든 게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준비된 거였어요. 명자 씨는 강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호 씨, 나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명자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당신은 후회 안 해요? 나 같은 늙은 여자 대신 젊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명자 씨, 그 말 이제 그만해요. 강민호가 명자 씨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눈에는 명자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당신, 거짓말 너무 잘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강민호는 명자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키스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완전한 화해. 그날 저녁 수진이 새 아이를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명자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명자 씨는 아이들을 번갈아 껴안았습니다. 강민호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할아버지, 저 도와줄게요. 큰 손자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그럼 이 야채 좀 씻어줄래? 네. 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저랑 연을 끊는다고 해도 반대할 생각이었어요. 수진아.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엄마가 왜 민호 씨를 선택하셨는지. 저 사람 정말 엄마를 사랑하더라고요. 응, 나도 민호를 사랑해. 엄마, 그동안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체면, 제 걱정만 했지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용기 내주셔서요. 엄마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명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7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민호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더 먹을래? 네. 수진의 남편도 강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 씨, 요즘 일은 어떻게 되세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그거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덕분에 안정되신 것 같네요. 네, 명자 씨 만나고 나서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명자 씨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딸에게 거절당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와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뜻밖의 방문. 몇 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명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이 오셨어요. 강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드릴까요? 네, 네. 강민호의 아버지는 5년 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들 얼굴이나 보러 왔다.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명자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강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년 전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리고 명자 씨한테도. 아버지는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 그때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제 경험으로만 판단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재혼한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 사랑을 판단했겠어요.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너를 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정말 행복해 보여. 5년 전에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명자 씨, 아버지가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해준 것 명자 씨가 해주셨네요. 아니에요, 아버님. 민호 씨가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강민호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갈 때 강민호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아들아.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셌어. 이제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떠난 후 명자 씨는 강민호를 껴안았습니다. 민호 씨, 다행이에요. 아버님과 화해하셔서. 네, 명자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72살이 됐고 강민호는 45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명자 씨는 가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었지만 강민호가 항상 곁에서 돌봤습니다. 수진의 셋째 아이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아이는 명자 씨를 할머니라고 강민호를 민호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명자 씨와 강민호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우리 엄마, 민호 씨, 결혼 5주년 축하드려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했습니다. 명자 씨,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강민호가 명자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민호 씨. 명자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강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외롭고 지친 65의 할머니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이해해주는 딸이 있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65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명자 씨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와 강민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명자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요.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100살이요? 저는 명자 씨가 100살 되면 77이네요. 아직 한창인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 행복이 넘치는 공간. 명자 씨는 강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명자 씨.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함께하려는 용기였습니다. 65, 그녀가 선택한 위험한 사랑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메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최명자 씨와 강민호의 이야기는 용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